그때 2016년 부산지검에서 그리고 대검감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할 예정입니다. 네, 검찰이 아닌 검찰에 고발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게 우리 각 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야 1, 2년 된 문제가 아니라서 검찰 개혁이 지금 수십 년간 논의되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작년부터 제가 2015년 남부 성폭력 사건 은폐했던 그 부분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검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내부 자체 개혁과 감찰과 처벌을 요구했었는데 묵살당하고 작년에 중앙지검에 5월달에 고발장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라 좀 슬픕니다. 김순남 전 검찰총장까지 혐의가 있다고 보시는 이유가 뭔지. 이거는 이 부산지검에서 그 당시 알고 있었다가 묵살을 해서 전국에 부산지검이 너무하다고 소문나서 대검 감찰에서 직접 감찰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갖다 그냥 삭발 수리까지 해서 처리한 것은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입니다. 이번 건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서 공교로워서 부득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아니해서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경찰에선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할 의무가 있고요. 그러므로 경찰에서는 최선을 다해 수사해야 되니까 각자 해야 할 의무대로 수사하는 것이지 시기 공교로움에 대해서는 검찰의 자초위난이니까요. 검찰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혹시 있으세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약간 장식처럼 나오면서 국민을 위해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정관예우나 유권무죄, 정치검찰로 인하여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나오지 않은 목소리가 늘 이렇게 검찰개혁 논의가 1, 20년 된 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정말 검찰이 정말 살아있는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침묵하다가 이렇게 개혁이 논의돼서 검찰권의 일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국민을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저희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각 기관이 우리가 더 잘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스스로 안에서 고칠 것을 고치면서 이렇게 검찰개혁이나 이렇게 할 때 말을 할 때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최근 몇 년간 검찰이 좀 바뀌지 않았다, 좀 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노력한 게 2012년부터니까요. 계속 목청을 높였고 2012년 초기에 제가 할 때는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조직 문화의 문제가 너무 깊어서 자체 개혁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외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다만 우리 검찰이 기본적으로 정말 훌륭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없지는 않아서 강제적인 외력에 의한 수술이 있지만 기초 체력이 있어서 견뎌낼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 앞에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초는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잘 하실 텐데 저는 안에서 계속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이 될 수 있도록 허리를 바로 세우는 데 노력하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건은 검사님 본인의 일이 아닌데 고발하시게 된 계기는 혹시 뭐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풍문에 의한 들어서 아는 내용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 사건 사문 규칙에 따라서 각하사유입니다. 제가 안에서 이런 감찰 제보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몇 번 들은 이야기를 좀 문제 제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 감찰이나 이게 문제 제기가 되면 실제 당했던 사람들이 서지영 검사도 예컨대 2010년도에 자기 아니라고 하면서 좀 무서워했었잖아요. 당사자들이 되게 겁을 내서 그러니까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게 대부분인데 2015년 남부지검 사건이나 이번 이 윤모 검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때 사건 관련자들이 고소를 한다거나 내지는 시민단체가 고소해서 검찰이 부득이 이미 수사를 해서 검찰에서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한 사건부터 판례를 만들어서 디딤돌을 만들어야지만 검사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까지 처벌받지는 않았어요. 확실한 사례이기 때문에 법리상 임종원도 기소가 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기소되고 우병우도 1심 선고 났고 그 경찰관이 다 다른 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많거든요. 근데
검사만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어서 이 명확한 사건, 검찰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감찰에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덮이고 검사의 공문서 유조가 덮여서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1심 선고가 났거나 다음 달에 윤모 검사는 선고가 날 예정이니까요. 이렇게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명확히 짚어줄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사건부터 시작하려고 제가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도 좀 고발 이어가시거나. 예컨대 제가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서 관련자들의 징계 시효가 있을 때 제가 이미 2015년 남부 성폭력 사건 덮었던 사람들이라든지 2016년 이 부산지검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감찰을 제가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징계 시효를 현 대검 수뇌부가 도과시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2차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1차 직무유기가 된 2015년 남부 성폭력 사건 덮었던 사람들, 2016년 부산지검 공문서 위조 사건을 덮었던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2차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그 공수처가 설립되면 현 총장까지. 그게 2차 직무유기인데요. 그게 아마도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지검에서 지금 뭉개고 있잖아요. 이게 공소시효 임박할 때까지 아마도 뭉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에서 2016년 사건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겠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재정 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하고 있을 거라서 이 1차 직무유기에 대해서 수사랑 그 재정 신청에 통해서 법원에서 공소 제기 명령을 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 전에 공수처가 아마 생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 1차 직무유기에 관련자들이 기소가 된 이후에 그렇게 되면 2차 직무유기에 대해서 고발할 예정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건 한 5년 정도 제가 각오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제가 들어가도 돼요. 검찰 수사 통해서 이번 이 사건이 잘 밝혀질 거라고 이게 관련된 사실관계는 그때 부산지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부산지법에서 재판받고 윤모 검사의 재판 기록 그리고 대검 감찰에서 가지고 있는 감찰 기록에서 당시 검찰에서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는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감찰기관에서 수사할 의무, 감찰에서 징계할 의무는 법리상 명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드러난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 밑에서부터 쭉 결재했던 사람들이 다 직무유기 공범인지 지금 현재 사법농단 수사에서도 보면 그 법원행정처 그 심의관님들이 법원행정처 처장님이나 차장님이 직권 남용했고 피해자인 하니까 밑에 사람은 안 하려고 했는데 위에 지시에서 억지로 했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그 부분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면 결재 과정에서 나왔던 문건들을 확인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경찰에서 사건 수사하고 나면 어차피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수사가 좀 잘못될 수 있다거나 이런 걱정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교롭게도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개혁, 경찰개혁 논의에서 경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할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해서 송치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다음에 고발인으로서의 각종 불복수단, 재정 신청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것을 갖다 법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라서 차근차근 밟아갈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당장 다음 달에 윤모 검사 판결문 나오면 판결문에 대해서도 비실명 판결문 요청을 해서 제가 다 확인할 예정이니까요. 그걸 또 참고 자료 내면 제가 안에서 들은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라서 거의 기록을 안 봤지만 본 것과 진배 없이 제가 부산지검에 있던 동료들한테 다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네.